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디텍 매드라는 체외 진단, 그러니까 피나 소변 같은 걸로 병을 알아내는 기술을 가진 기업을 좀 자세히 볼게요. 특히 2025년 1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진단 장비를 일단 설치하면 소모품 매출이 계속 따라오는 구조. 마치 면도기 팔고 면도날 계속 파는 것처럼요. 아주 안정적이에요. 작년에만 전 세계 8,700대나 새로 설치했고요. 네, 8,700대요. 올해 1분기에도 벌써 2,000대 이상 추가했어요. 이게 다 꾸준한 소모품 매출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 장비 보급 늘어나는 건 뭐 좋은 신호죠. 근데 그 이면을 좀 봐야 합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해외다. 이건 환율이나 뭐 각 나라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확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예전에 신흥국 시장에 많이 의존했었잖아요. 아,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선진국 시장 뚫으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면 전체 성장세가 좀 둔화될 위험도 무시 못해요. 작년 초에도 보세요. 품질 관리 문제로 생산이랑 매출 잠시 주춤했잖아요. 이런 예상 못한 변수는 언제든 터질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작년에 그 품질 강화는 제 생각엔 길게 보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꼭 필요한 투자였다고 봐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덕분에 사실 유럽처럼 좀 까다로운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고요. 또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같은 지역은 1분기에 성장세가 아주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너무 쏠리지 않고 이렇게 지역별로 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그 동물 진단 시장에 뛰어든 거. 이게 정말 흥미로워요. 동물 진단이요? 동물 진단 시장 자체는 뭐 유망해 보입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정말 막 첫 발을 뗀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 인체 진단 사업하고 시너지가 얼마나 날지 또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냉정하게 지켜봐야죠. 시너지 효과요? 네, 직접 유통망 새로 만들고 또 영업조직 키우고 여기에는 사실 상당한 초기 비용하고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100가지 넘는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질병 진단 지표들 외에 새로 개발 중인 진단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신제품들. 그게 시장에서 바로바로 받아들여질 거냐? 이것도 미지수예요.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수의사들이 기존 방식을 바꾸고 이걸 쓰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뭐랄까 시장을 새로 만들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이 말입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이세요. 하지만 위험만 있는 건 아니죠. 기존의 면역 진단 중심에서 생화학 검사, 소변 검사, 또 혈액 분석까지 이렇게 제품군을 넓히는 다각화 전략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업 영역 확장이요? 그렇죠. 그리고 연구 개발 인력 충원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니까 앞으로 신제품 개발 속도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목표 영업이익률을 30% 이상으로 꽤 높게 잡고 있다는 점도 수익성에 대한 회사의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30% 목표? 네. 그리고 인도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그 현지 시장은 물론이고 서남아시아 전체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하려고 FDA 승인 추진하고 또 현지 생산까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장기적인 포석이죠. 현지에서 만들면 관세 문제도 피할 수 있고요. 네. 인도 공장, 미국 진출, 이런 해외 거점 확보는 분명 기회 요인이죠. 근데 동시에 그만큼 관리의 복잡성, 운영 리스크도 커지는 겁니다. 아,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 그렇죠. 현지 인력 관리해야죠. 생산 품질 유지해야죠. 또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규제 승인 절차 넘어야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국 파트너사랑 협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파트너사의 역량이나 또 중국 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예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매출에 기여할 거라고 기대한다지만 글쎄요, 좀 지연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진단 장비는 한번 설치하면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꽤 길어요. 네, 그렇죠. 한 번 사면 오래 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모품 매출은 꾸준할지 몰라도 이 신규 장비 판매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구조적으로 좀 어렵다. 이런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회사가 꾸준히 자기 회사 주식,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고 또 배당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주주가치 제고 노력은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주 환원은 뭐
긍정적이죠. 네, 작년 4분기에 이익률이 잠깐 낮아졌던 그건 회계상 비용 처리 방식의 일시적인 문제였다고 하고요.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될 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바디텍 매드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동물진단이라는 새로운 사업과 해외 시장 다변화라는 이 두 개의 날개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분기 실적은 이런 방향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어떤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성장 경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전히 그 해외 시장 의존에 따른 어떤 내재적인 위험, 또 동물 진단 같은 신사업이 정말 성공할지 여부,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같은 요인들을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때는 바디텍 매드의 이런 야심찬 확장 전략이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지 좀 더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디텍 매드에 대한 저희 분석 어떻게 보셨나요? 밝은 성장 전망과 함께 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체외 진단 시장, 특히나 의료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POC, 현장 진단 분야가 기술 발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바디텍 매드가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인공지능 AI가 이 방대한 진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면 진단의 정확도나 속도 면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이 가능할까요? 이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